안녕하세요, 닥터 바를정입니다. 점점 영양이 과잉되고 성인병이 늘어나면서 지방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별 문제 없으신 분들도 검사하면 지방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도 지방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저의 이야기를 특히 주목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서 지방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간 속에 지방, 특히 중성지방이 쌓여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으로 진단을 합니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거나 소화장애가 있거나 오른쪽 상복부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간은 주로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정상적인 간은 간 내부가 균일한 색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방이 끼어 있으면 흰색 무늬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염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간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지방간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데요. 술을 마시면 지방간이 아주 잘 생기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의 지방간과 마시지 않는 사람의 지방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만큼 술이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이 유독 간에 잘 쌓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게 되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포금하는 경우보다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포금을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 기간이 있으면 간은 스스로 해독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도 쉽게 됩니다. 하지만 소량이라도 매일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지방간으로 발전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방간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음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비만입니다. 살이 찐다는 것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인다는 것이고 지방은 간에 먼저 쌓이기 때문입니다. 비만과 관련해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영양분이라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지방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빵, 과자,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면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간이 위험한 이유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간은 재생이 아주 빠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파괴되어서는 거의 증상이 없는데요. 간 이식하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은 3분의 1을 떼내어도 금방 다시 제 크기로 자랍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수십 년을 해도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간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면 간암보다 간경화가 먼저 발생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자리에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불룩하게 올라오거나 뭔가 거칠고 딱딱해집니다. 피부 세포가 없어지고 섬유질이 자라서 뭉쳐진 것인데요. 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상적인 간세포가 염증으로 파괴되고 난 빈 자리에는 콜라겐 섬유가 자라나는데요. 결과적으로 간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간 기능은 약해지고 딱딱한 섬유가 증가하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간경화입니다. 간염과 간경화가 반복되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간에 낀 끈적끈적한 지방을 녹여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지방간을 직접 녹여서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방법이 술과 당분이 많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보통 2달 정도 식이요법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지방간 수치가 많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담즙 분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간장약 중에 우루사, 밀크시슬 이런 것이 모두 담즙 분비를 인위적으로 촉진시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기름 찌꺼기를 처리하는 필터인데요. 이 기름 찌꺼기를 담즙에 녹여서 소장으로 배출하면 간이 청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바로 이 담즙 분비 기능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간에 독이 쌓이게 됩니다. 참고로 기름 찌꺼기는 간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찌꺼기는 신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 간 해독요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 담즙을 한꺼번에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기름을 한 바가지 먹게 되면 자동으로 담즙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때 작은 담석들이 담낭 수축과 함께 빠져나오게 됩니다. 간은 해부학적으로 위장, 소장, 대장의 위쪽에 위치하는데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피가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모두 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간을 장군 기관이라고 하고
모든 소화 배설 기관을 통솔하는 장기로 부릅니다. 실제로 간 기능이 나빠지면 소화장애가 심하게 옵니다. 위장에 큰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심해지면 대부분 간염이나 지방간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간경화가 극도로 나빠지면 설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간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에서 물과 영양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을 치료한다는 것은 내장 전체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 기능을 살리는 약재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인진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진쑥은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인데요. 원자폭탄이 터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새싹이 나온 식물이 쑥이라고 합니다. 인진쑥은 한겨울에도 잘 견뎌서 사철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독된 간을 보호해줍니다. 인진쑥에 함유된 유파틸린 성분은 위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위 벽을 보호하고 소화와 흡수를 돕고 위염을 예방해줍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는데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해주죠.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간이 건강해야 눈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인진쑥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피부 염증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특히 피부 미백 효과가 강한데요. 보통 간 기능이 좋아지면 대부분 피부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을 좋아지게 한다고 인진쑥뿐만 아니라 미나리, 다슬기, 헛개나무 이런 종류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해서 많이들 혼동이 오신다고 합니다. 사실상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닐 때는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간으로 혈액이 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간에 오히려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특히 녹즙이나 여러 가지를 넣어 갈아 먹는 주스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절대 먹지 않을 만큼의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갈아 먹기 때문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하실 때에는 항상 용량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음식만 너무 많이 복용하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인진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을 해독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가장 강한 약재라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과량 복용하시면 오히려 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지방간을 치료할 목적으로 인진쑥을 드실 때는 간을 보호하는 몇 가지 약재와 함께 복용하시면 좋은 거죠. 그중 한 가지가 구기자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구기자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더위와 추위를 하나도 타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서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해줍니다. 또 혈액의 산성도를 조절해서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결명자는 눈에 좋은 영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결명자는 간의 기운을 보호하고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비문증 등의 효과가 있으며 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첨간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인진쑥, 구기자와 함께 결명자를 함께 차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생강과 대추를 살짝 곁들이시면 완벽한 간 해독차가 완성되는 거죠. 용량은 모두 1대1로 하시고 최대한 연하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보리차처럼 드시면 되겠습니다.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의 양을 좀 줄이시고요. 지방간 치료에는 운동 또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